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부산을 바라보는 고품격 시사평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전하는 12월 셋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 오늘 한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함께 하시는 분은 부산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그 같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지역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양 처장님은 뭘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예, 지금 뭐 구군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현수막, 네. 특히 이제 강서구가 문제인데요. 현수막이 1년에 한 1,800만 원 쓰인 거.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수막이 1년 동안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게 한 1,800만 원. 1,800만 원. 예, 많이 너무 더 많아요. 썼다. 그 다른 거는 한 3, 40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영구가 한 1,400.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가요? 예, 이런 뭐 그러니까 뭐 수능 힘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직원들 조끼를 아이고야. 패딩 조끼. 근데 이제 그런 업무 지원 나갔을 때 필요하다는데 과연 그 패딩 조끼가 업무 지원 나갔을 때 네. 필요한지 정말로 구민들이 재난 당했을 때 필요한 돈을 거기 쓴 건 아닌지 하는 의문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 구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파크를 만들면서 네. 도로와 하천을 무단 점용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점용을 하려면. 와 이것만 해도 네. 3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재수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에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갈 때 똑같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호하게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건 전혀 없다를 계속 강조했고요. 근데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네네. 여기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쭉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전재수 의원은 오늘 내가 어떻게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됐는데 4번 만에 됐는데 네. 부산을 단돈 2천만 원 시계 하나에 팔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차라리 200억 시계 100개 받았다고 하면 쪽팔리진 않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싶은데요. 물론 전재수 의원이 지금 사실 그 전에 통일교랑 정치인이 만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해온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의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의혹 때문에 지금 네. 이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재수 의원도 물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긴 한데 그럼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받고 만약에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제일 큰 부분이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문제인데 네. 근데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나섰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018년에 이성건 네. 바른미래당 아니,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부산대 학자들. 시장 후보 나왔을 예. 때 해저터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기억나고 그리고 박형준 시장하고 이성건 지금 국회의원이 네. 통일교하고 관련 있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왜 같은 무게로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좀 문제고. 밝혀진 게 축사했다는 거? 예, 축사. 네. 근데 축사도 안 했잖아요, 전재수 의원은. 네. 근데 금품도 밝혀진 게 없죠. 그냥 전원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데 네. 이게 차이가 민주당은 말만 놓으면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증거가 나와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이런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문제 제기할 필요 있다. 물론 이제 전재수 장관이 전 장관이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같은 의혹 선상에 있는 예를 들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번도 이런 뭐 압수수색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축사도 하고 했는데 축사한 근데 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전재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전원이잖아요. 전원.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권성동 의원도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4년 네. 구형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윤영호의 입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전재수 네. 그리고 김규환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만났다 안 만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거는 진짜 경찰이 수사하든 검찰 특검을 하든 이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그래, 될 그것도 해야 됐는데 축사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시절에 보여진 걸로 봤을 때 축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뒤에 있는 김건희한테 뭔가 제공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성권 국회의원하고 박형준 시장이 축사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 다른 대가는 없었는지 이것도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부산 언론도 그렇고 전국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축사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잖아요. 축사한 사람만 부산에서 네. 찾으면 예. 뭐 서병수, 오고돈 아유, 뭐 맞습니다. 쭉 나오죠. 줄줄이 네, 나올 네. 것 같고 뭐 백종원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그래서 돈은 안 받았는데 한학자 총재는 만났느냐라는 말에 입을 꾹 다문 전재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경찰 조사 이후에는 또 이제 내일부터는 뭐 언제 만났다더라 뭐 이런 게 또 근데 뉴스 아까 합법적인 단체면 만나는 게 별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금품이 오갔느냐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특혜가 제공됐느냐. 아니,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도 만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같은 무게로 예.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예.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될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2월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 예상이 좀 들어요. 선거 전까지 충분히 끌고 가려고 하겠죠. 예비 그게 후보자 누군지,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게 누군지는 예. 모르겠지만 여러 그래서- 세력에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죠. 예. 자, 그 이번 주에 부산 MBC에서도 그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이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1000명짜리인데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면 자세한 건 저도 이런 걸 다 해보네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럼 뭐 지난- 오차범위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지난 거예요? 아니 그런 것까지 이건 유튜브라서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부산 MBC가 네.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하고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 있는 만 18세 이상 1,300명 1,003명 한테 했네요. 네, 이건 1000명이니까 약 무선 ARS를 했는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7, 네,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4.5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대 네. 이건 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김도읍, 이재성, 조경태 순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뭐 다른 거 뭐 이재명의 근데 이것도 좀 놀랍긴 해요. 이재명이 국정 지지를 잘하고 있다가 이게 52.9, 부산이잖아요. 예, 예. 못한다가 43.8. 네.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 재밌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는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꽃이 했는데 여기는 다자 대결도 붙이고 양자 대결도 예, 양자 붙였어요. 대결도 붙였죠. 예. 예. 그래서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음. 한 사람들 보면 1등이 전재수 24.2, 조국이 11.9, 네. 그 다음이 박재호, 이재성 뭐 이런 순이에요. 네. ARS로 하면 전재수가 조금 더 나옵니다. 조국도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 순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산시장 그 국힘 쪽에서는 후보 적합도를 했을 때 박형준 현 시장이 무선응답은 14.9, ARS는 15.2. 예, 경향을 보여주면 될까? 일단 박형준이 제일 높기는 한데 박빙이다. 근데 의외로 조경태가 높아요. 부산 MBC에서는 김도읍보다도 지는 걸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는 2등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네, 별로 안 나고
뭐 3% 2% 정도 차이 그래서 나니까. 그 네.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조경태가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다. 인기가 있다. 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얘기하더라고요. 있죠. 박형준 시장이 지금 부산 시민들한테 부정평가가 지지를 높아요. 못 받고 있다. 예. 시정 두 부정평가가 가지가 다 높아서 섞였다고 보입니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상 대결을 붙였어요. 전재수 의원하고 박형준 시장하고 붙였는데 무선 응답을 했을 때 42% 전재수 의원, 박형준 시장 32.6. 부산 응답을 하면 헷갈리니까 전화로 했을 때 42.0. 그죠? ARS가 43.4. 이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무선 전화를 돌렸을 때가 한 10% 조금. 근데 ARS로 하면 훨씬 좀 격차가 좁혀집니다. 그렇죠. 그냥 한 5%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했어요. 재밌는 게 박형준하고 조국 지금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하고 붙였더니 오차범위 내 접점이에요. 네. 조국 대표가 무선 전화로는 1% 앞서고 네. 1.4% 앞서고 ARS 하면 지고. 지고. 네. 근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나머지 후보들은 ARS에서는 다 지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전재수 의원이랑 박형준 시장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대안이 그거만- 예.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예. 전재수 의원이 지금 통일교 연루의혹으로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의 절대적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강력한 메시지를 냈죠. 진짜 받은 적 없다. 예. 어떻게 절대 보면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간 걸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박빙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예. 이런 여론조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가지는 의미를 물론 다른 나름대로 평가하고 분석하겠지만 민주당의 부산시당과 중앙 당에서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는 건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려면 예. 개혁과 내란 청선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춤하거나 좀 약간 후퇴한다거나 지금 이제 뭐 사법부에 대응하는 거에서 좀 밀리거나 이러면 이거 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물론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중앙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네. 충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시당과 중앙당이 명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하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당과 이재명 정부가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내란 청산과 개혁을 어느 정도 하는 사회대 개혁. 예. 예. 근데 그게 뭐 혁신적으로 막 밀어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 소통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아이고 결국은 또 똑같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재수 의원의 이 통일교 의혹은 내년 1월, 2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 전에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정리가 되면 좋을 거고 그걸 넘기지 못하고 네. 계속 선거운동 예비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도 이게 본인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선거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첫 번째 좀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 강서구는 뭐 한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 그 강서구청장 좀 이상한 강서구청장 네. 그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부산시의 창조도시국장, 건설본부장, 도시군영재생국장, 건축주택국장 등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허가를 내거나 점사용료 아니면 뭐를 지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예. 거는 이 양반 하면 전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저도 사실 도비 없이는 못 살아 이 노래. 사랑해 사랑해 도비를 사랑해 사실 이걸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 각종 뭐 지지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받았죠. 60만 원 아닙니까? 60만 원 받았나요? 예. 그래서 자기가 면피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완전 신종 선거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약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뭐 부산 지역 그리고 강서 구민들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럼 이분이 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있어요. 뭐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실 텐데 네. 여기가 강서구잖아요. 부산 강서구. 네네. 서울 강서구가 아니고 네. 여기에 손현보 목사가 있는 맞아요.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때도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를 되게 칭찬하고 축해서는 발언도 있죠.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지역구인 그렇죠. 곳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서 그러면 제일 처음 일어났던 거를 한번 보면 강서구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거 구민들이 원하는 지사 스포츠 파크를 지었어요. 이게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럼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이 예. 하천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 절차를 안 밟고 벌써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누가 지었는데요? 강서구에서? 강서구가요. 구청에서? 예, 구청. 그래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해서 이걸 지적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런 토목, 건축 이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네. 모를 리가 없다는 없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하나 놓은 게 뭐냐면 구마다 시에도 있듯이 재난관리 기금이 있어요. 네. 그럼 재난과 관련된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든 직원들한테 패딩 조끼를 얼마 전에 다 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심성 행정이다. 그 특히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서는 산불 현장 출동에 대비한 재난 근무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사무실에서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재난 현장이라면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패딩 찍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불도 잘 붙을 뿐더러 비가 오면 또 다른 걸 입어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객단가 아니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얼마래요? 개당 단가가 6만 9천 원입니다. 와 비싼 거 샀네. 예, 785명한테 줬고요. 와. 5,4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걸 재난 기금에서 네네. 빼서 썼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산은 뭐냐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적립해둬야 됩니다. 적립 무조건 몇 아니, 프로 그러니까 이상.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기금은 코로나 같은 그 재난 상황일 때 맞아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돈인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긴급하게 복구하는 그렇죠. 데 써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아까 앞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구청장 홍보 현수막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이 아니고 네. 뭐 이런 겁니다. 구청장 개인 한가위 때 뭐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그다음에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예산을 구청장 이름을요. 구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예산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강서구 1,784만 원. 그리고 수영구 1,449만 원. 그다음에 금정구가 818만 원. 제일 많이 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1,784만 원. 근데 이렇게 꼭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건 다 붙여요. 한가위 맞이한 거 그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현수막은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서구가 강서구청장들 보면 넓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2024년에 631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700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늘었죠. 썼네요. 그럼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네. 이름 알리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구는 심지어 100만 원 분이 안 썼어요. 물론 다른 데 더 많이 썼겠지만 동구 청장은 옷을 벗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그거 쓴 거 10월인가 벗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렇게 예. 문제가 있는 구청장은 계속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우리는 잘해야 된다. 구청장을 싹 바꿔야 된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선거만 잘하고 구청장은 다 빨간 당이 되면 그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원하십니까? 반 이상? 반 이상?
아니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보고 오냐는 16개 중에 8개는 바꿔야 된다. 네. 최대한. 균형을 이뤄야 그중에서 된다. 강서구는 꼭 바꿔야 된다. 그 예산을 너무 이상하게 쓰고 불법적인 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왜 구청장이 나서서 국회의원을 사랑한다는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국민 앞에서. 그러니까요. 아 저하고도 이분은 악연이 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강서구 사회종합복지관 아 거기도 그 민간인탁 그 YWC한테 줬는데 그 철회하고 기독교 단체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넘겼잖아요. YWCA도 기독교 단체인데. 그 엄청 싫어했대요. 네, 구청장이. 그래서 저는 복지관 제 민간인탁 생각에 강서구청장은 이상한 구청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시절에 강서구청은 다 이상했네요. 부산과 서울이. 물론 바뀌긴 했지만 서울은.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매주 부산의 소식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평을 해보면서 예 오늘 10월 구독 셋째 주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주세요. 저희가 구독자 늘리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조회수도 조금 올라갔고 구독자 늘어서 82명.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전하는 12월 셋째 주 부산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